그러면 저희가 이제 수맥이라는 게 어떤 건가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게 자연적인 현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저희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이 수맥의 현상이라는 거는요, 수맥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지금 잔디밭을 보셨는데, 이 잔디밭에 가운데로 보면 진하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 부분은 다른 곳보다 어떤 수맥이 훨씬 강하게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저희가 수맥이 있는가 없는가 체크하지 않더라도 이게 수맥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진은 저희가 아스팔트 위를 보셨는데 어떻습니까? 일자로 이렇게 금이 가 있죠? 이렇게 금이 가 있다는 걸 보시면 이 자리가 지금 큰 수맥이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지금 똑같은 묘가 두 개가 있는데, 이 묘를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가운데로 뭐가 이렇게 갈라져 있죠? 이 갈라져 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지리학적으로 보시면 어떻습니까? 묘가 이렇게 갈라졌다. 갈라지면 어떻습니까? 집안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긴다. 이게 무슨 일인가 상당히 궁금해하면서 어르신들이 뭐 점을 보러 가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보지만은 이건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지하에 있는 큰 수맥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 묘 이 부분을 통과함으로써 이 부분에 파장을 일으켜야 이 부분이 항상 어떤 금이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겠습니까? 이 자리에 수맥이 지나간다고 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 것보다 지리학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은 이 자리를 옆으로 옮기면 됩니다. 수맥을 피해가지고 옮기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이렇게 금이 갔다 이런 부분을 여러 미신을 통해 가지고 집안에 우환이 생긴다 아니면 안 좋은 일이 생기겠다 이런 걸 보다도 과학적으로 보신다면 이 묘자리라는 것은 수맥의 영향에 의해 가지고 이게 갈라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자리를 다시 어떻습니까? 봉으로 다시 예쁘게 만든다 하더라도 또 시일이 지나게 된다면 이 자리는 또 금이 가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또 묘지를 보시면요, 제가 이제 봉을 써놨는데 이 봉 자체가 항상 봉의 앞부분이 허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방금같이 이렇게 일자로 금이 가지 않지만은 이렇게 앞부분이 허물어졌을 경우에도 이렇게 수맥이 지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산소를 찾아갔을 때 묘가 금이 가 있거나 이렇게 앞부분이나 옆부분이 계속 허물어진다 그러면 이 묘도 수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맞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요, 어떻습니까? 지금 봉분이 있는데도 특히 이 부분에 고사리나 잔디를 떠나서 이렇게 물을 좋아하는 어떤 습한 풀들이 있다 그러면 이 자리도 저희가 굳이 수맥을 체크하지 않더라도 이 자리는 수맥이 아주 많은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물을 좋아하는 풀도 있지만은 이 자리 보시면 우리가 흔히 말하면 쑥이라고 그러죠. 쑥이나 기타 다른 어떤 풀들이 입혀가지고 봉에 있는 잔디가 자라나지 않고 다른 풀들이 많이 생겼을 경우도 이 자리도 수맥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이 자리는 항상 봉을 다시 만들어주고 제초조를 쓰고 하더라도 어떤 자연의 원리상 이 자리는 계속 이런 쑥이나 수맥이 좋아하는 풀들이 많이 자란다는 것을 저희가 아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자리도 이제 확대해서 보시면 지금 보시기에는 어떤 잔디같이 보이시지만은 가까이 보시게 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물풀이나 어떤 이끼류 같은 풀들이 많이 자란 걸 보실 수 있듯이 이렇게 수맥을 좋아하는 물풀이나 이런 풀들이 많이 난다는 것은, 잔디가 나지 않고 이런 풀이 난다는 것은 이 자리가 수맥이 걸려 있고 자리가 수맥이 조밀하게 30cm나 1m 간격으로 수맥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수맥을 굳이 체크하지 않더라도 저희 조상묘나 저희 집터는 수맥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수맥을 좋아하는 동물 중에 하나가 개미가 있죠. 개미.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묘를 가봤는데 묘 주변에 이렇게 개미들이 많고 개미집이 많이 있다는 것은 이 자리가 또 수맥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수맥의 어떤 자가 진단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공부하시게 되면 제가 오늘 수맥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지만은 우리가 그게 숙달되지 않았을 경우에 현장에 가서 보셨을 때 이 자리가 수맥이 있는지 없는지 보셨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이제 자고 일어나면 피곤한데 일어나가지고 돌아다니다 보면 또 몸이 또 괜찮아진 것도 같고 꼭 잠만 자면 몸이 피곤해진다거나 집안에 고양이가 항상 그 자리에 있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만성적으로 신경통이나 어떤 안 좋은 질병에 시달리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렇게 과일을 많이 눌리는 사람 잠을 잤는데 깊은 잠을 못 자고 과일을 많이 눌리거나 우리가 얕은 잠을 자면서 꿈을 많이 꾸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수맥의 영향에 혹시 들어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보셨을 때 제가 수맥에 노출되어 있는지 안 됐는지를 아실 수가 있는 거고 수맥이라는 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수맥은 이렇게 수직파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지리학에서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수맥은 어떻겠습니까? 피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수맥이 어디로 흐르는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나서 그 수맥이 없는 자리에서 잠을 잔다거나 생활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이렇게 수맥이 있는 자리가 있다 그러면 피해서 자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 수맥 전체를 차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차단하는 방법과 수맥을 체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맥이라는 거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여러 사람들이 수맥을 공부하시게 된다 그러면 충분히 해볼 수가 있다는 거고 제가 이제 공부하시게 된다 그러면 수맥이라는 거 지금 보시는 거 지금 들고 있는 이 엘로드 우리가 엘로드나 다른 말로 하면 수맥봉이라고 그럽니다. 또 수맥을 체크할 수 있는 게 추가 있는데요. 추보다는 이렇게 엘로드나 수맥봉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쉽게 공부하실 수가 있고 제가 산에 다니면서 수맥에 대해서 공부하시게 된다 그러면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수맥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수맥이라는 거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엘로드를 가지고 수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엘로드라는 건 뭐냐면 수맥을 체크하는 건데 지금 이 방향의 수맥봉은 이렇게 반으로 꺾어집니다. 그리고 이 수맥봉 자체가 이 방향이라는 거는 제 의지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었을 때 움직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 수맥봉을 펴가지고 이렇게 접으신 다음에 이 90도 정도를 접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나란히 반드시 했을 때 움직이지 않게 이 수맥봉이라는 거는 제가 인위적으로 모인다고 해갖고 모이지 않는 겁니다. 이 밑부분이 돌아가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란히 수평으로 잡으면 됩니다. 근데 어르신들이 하실 때 이렇게 크게 하다 보면 이 수맥봉이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는 잘못된 경우이기 때문에 제가 이 수맥봉 자체의 무게로 하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90도보다 조금 숙여가지고 나란히 수평을 맞게 한 다음에 이 부분이 제가 산이 오는 방향을 보고 좌우로 움직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한번 좌우로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좌우로 이렇게 움직였을 때 수맥이 있는 방향은 이렇게 크로스가 되는 겁니다. 크로스가 되고 수맥이 없는 데로 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시 펴지게 되죠. 다시 수맥이 있는 데로 가게 되면 이렇게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인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이 숙달을 수맥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너무 이제 신기하지 마시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수맥이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교차하게 되죠. 이렇게 교차하게 됐을 때 수맥이 흐르는 자리는 제 지금 서 있는 발 밑이 수맥이 흐르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이제 수맥봉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이 수맥봉을 가지고 항상 연습을 하면 됩니다. 그럼 연습을 어떻게 하는가? 제가 이제 화면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방금 설명해 드린 대로 지금 저희 이제 조교가 수맥봉을 엘로드나 수맥봉, 이 수맥봉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보이실지 모르는 이 바닥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금이가 있죠? 이렇게 금이가 있다는 거는 저희가 수맥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수맥이 어떤 게 수맥인지 아셔야 되겠죠. 우리 흔히 쉽게 설명드린다면 우리가 설탕물과 꿀물이 있습니다. 설탕물과 꿀물을 비교해 봤을 때 처음에는 설탕물과 꿀물을 비교하다 보면 이게 어떤 게 설탕이고 어떤 게 꿀인지 잘 모르겠죠. 그렇지만 이거를
항상 이렇게 먹어보면서 꿀과 설탕물을 비교해 먹다 보면 어느 정도 가다 보면 맛만 보더라도 이거는 꿀물이다, 이 물은 설탕물이다 알 수 있겠죠. 그와 똑같이 수맥이라는 것도 수맥이 있는 자리에서 연습을, 수맥 있는 자리 없는 자리를 번갈아 가서 연습하시다 보면 수맥 있는 자리를 어떤 예전에 제가 어떤 동물적인 감각이 다시 살아나 가지고 수맥에 대해서 어떤 제가 체크를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맥이 어디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시죠. 그럴 경우는 이렇게 도로나 집 밖에 나오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금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맥이 온다고 생각하시고 이 자리에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수맥이 있는 자리에서 멜로디를 연습해 보시고 반대로 이렇게 수맥이 없는 자리에서 이렇게 교대로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수맥이 있는 자리에서 연습하시고 수맥이 없는 자리, 이렇게 없는 자리에서 지금 이 금이 그은 이 부분이 수맥이 있는 자리죠. 수맥이 없는 자리에서 연습을 해보시고 다시 수맥이 있는 자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수맥 있는데 없는 데를 어떤 공부를 하시게 된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는 안 되실지 모르더라도 열심히 연습하시다 보면 한 달, 두 달 정도 하시다 보면 어느 정도 수맥이 이제 감각이 늘어나다 보면 수맥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수맥을 이렇게 공부하시다 보면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